정월대보름, 말 그대로 음력 1월 15일, 해가 바뀌고 첫 보름달이 뜨는 날입니다. 예전에는 이날을 기점으로 농사의 시작을 알리고 풍요와 건강을 기원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의 정월대보름은 조금 달라요. 예전처럼 대규모로 사람들을 모은 행사는 줄어들었지만 가족 단위로 따뜻하게 보내기에는 여전히 알차고 재미있는 활동들이 가득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뀐 정월대보름, 뭘 알아야 할까? 공공행사 축소, 온라인 행사 증가.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을 고려한 온라인 행사가 많습니다. 최소도 참여할 수 있는 달집 태우기, 연날리기, 정월대보름 이야기 등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이벤트가 여러 곳에서 진행되니 온라인으로 참여해보세요.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변화. 보통은 친구들과 함께 큰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올해는 소규모 모임으로 바뀌었습니다.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가족끼리 소소하게 즐기는 방식으로 대체되고 마스크 착용 등 위생관리가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정월대보름 활동. 이번 정월대보름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집에서 할 수 있는 준비물과 활동을 하나씩 소개할게요. 오곡밥 만들기. 오곡밥은 정월대보름의 대표적인 음식이죠. 쌀, 보리, 수수, 기장, 조 등 다양한 곡물을 섞어 만든 오곡밥을 먹으며 한 해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해요. 곡물들을 깨끗이 씻고 물에 불립니다. 압력밥솥에 곡물과 물을 넣고 익히면 끝. 부름 깨기. 부름을 깨는 건 정월대보름의 전통 중 하나인데요. 호두나 땅콩을 깨면 나쁜 기운을 쫓고 건강을 기원합니다. 부름을 깨며 가족과 함께 소원을 빌어보세요. 소원은 무엇일까요? 기발기술 마시기. 기발기술은 귀를 밝히고 좋은 소식을 듣고 싶다는 의미로 마시는 술입니다. 막걸리나 전통술을 소량 마시며 건강을 기원하는 재미있는 풍습이죠.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정월대보름은 놀이도 빼놓을 수 없죠. 마당이 있다면 연날리기, 아니면 거실에서 즐길 수 있는 간단한 놀이도 있어요. 연날리기. 연날리기는 정월대보름의 대표적인 놀이로 하늘을 향해 날리는 연의 기운을 실어 한 해의 복을 기원합니다. 가족과 함께 연을 만들거나 간단한 연을 준비해서 날려보세요. 큰 연을 날리기 위해서는 바람이 잘 부는 날이 좋고, 바람이 없으면 집안에서도 작은 연으로 기운을 실어보세요. 달집 태우기, 소형 달집 만들기. 달집을 태우면서 애군을 쫓고 한 해의 복을 기원하는 전통입니다. 집에서는 소형 달집을 만들고 촛불을 켜며 소원을 빌어보세요. 소원 빌기. 정월대보름의 가장 중요한 일은 소원 빌기죠. 가족과 함께 밖에 나가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어보세요. 정월대보름의 주의사항. 기온 변화에 대비 겨울이니까 날씨가 많이 추울 수 있습니다. 야외 활동을 계획하신다면 따뜻한 옷과 장갑을 꼭 준비해주세요.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재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물 체크는 필수. 안전한 조리법. 정월대보름의 음식은 대부분 손으로 만져서 먹기 때문에 위생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손 씻기와 청결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마스크 착용. 이번 정월대보름은 여전히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규모 모임을 피하고 소규모 가족 모임을 진행하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철저히 지켜주세요. 정월대보름을 안전하고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행사와 놀이를 즐기면서도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정월대보름에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정리해 볼게요. 많은 부럼을 먹지 않기. 부럼을 깨며 한 해의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전통이 있지만 너무 많은 부럼을 먹으면 오히려 소화불량이나 치아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특히 호두나 땅콩 등 단단한 부럼은 치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양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꽃놀이. 큰 불을 사용하지 않기. 정월대보름의 달집 태우기와 불꽃놀이가 전통적인 행사이지만 불을 다룰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형 달집을 태우거나 불꽃놀이를 할 때는 불길이 퍼질 수 있으므로 작은 집에서 하는 경우 불이 번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불꽃놀이를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과음하지 않기. 정월대보름에 기발기술을 마시는 풍습이 있지만 과음은 건강에 좋지 않으며 체내 알코올 농도가 높아질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질환이나 간질환이 있는 분들은 음주를 자제하거나 소량으로만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술 마시고 난 후에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불안전한 조리법으로 음식 준비하지 않기. 정월대보름의 대표적인 음식인 오곡밥과 부럼은 가족들이 함께 나눠 먹는 중요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불안전한 조리법으로 음식 준비를 하면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곡물을 잘 씻고 음식 준비 시 위생을 철저히 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좀 음식이 너무 많거나 기름지지 않게 만들기. 정월대보름에는 다양한 음식을 준비하게 되지만 지나치게 기름지거나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이나 체중 증가가 우려됩니다.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채소와 과일 위주의 건강한 음식으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날리기 하지 않기. 연날리기는 정월대보름의 대표적인 놀이 중 하나이지만 특히 어두운 밤 시간에 연을 날리면 사람이나 사물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낮에 연날리기를 하고 안전한 곳에서 연을 날려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 모이지 않기. 2025년 정월대보름은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규모 모임을 피하고 소규모 가족 모임을 즐기세요.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이면 감염병 예방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항상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과도한 신체 활동 지양하기. 정월대보름에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지만 과도한 신체 활동이나 지나치게 힘든 운동은 피로 누적이나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즐겁게 연날리기나 작은 게임을 할 때에도 과한 활동은 피하고 적당히 즐기세요. 정월대보름을 더 의미 있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몇 가지 더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연등 불빛 다루는 것 주의. 정월대보름에는 연등을 밝히거나 작은 촛불을 켜는 전통도 있습니다. 이때 연등이나 촛불이 다른 물건에 옮겨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이 난다고 상상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연등을 다룰 때 너무 가깝게 두지 말고 불을 밝히는 장소를 미리 점검해 안전한 곳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가 가까이 가지 않도록 부모님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주의. 정월대보름에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제대로 분리배출을 해야 하는데 특히 음식물에 기름기가 많은 경우에는 깨끗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넣기 전에 분리수거를 잘하고 처리할 때도 환경을 고려한 배출을 해야 합니다. 환경보호에도 한몫할 수 있겠죠? 지역 전통에 따라 다르게 즐기기. 정월대보름의 전통 놀이나 음식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서는 부럼 대신 떡국이나 팥죽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 연날리기나 달집 태우기와 같은 놀이도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고향이나 지역에서 전통적인 방식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가정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지역 간의 차이를 의식하기보다는 편안하고 따뜻한 방식으로 보름달을 맞이하는 것이 좋겠죠. 밤늦게까지 시끄럽게 떠들지 않기. 정월대보름에는 윷놀이나 고스톱 같은 놀이를 하며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까지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은 다른 이웃이나 가족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아이들이 잠든 시간이나 어르신들이 잠을 자는 시간대에는 시끄럽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함께 즐기는 것이 좋겠죠. 체력에 맞는 활동 선택하기. 정월대보름에는 연날리기, 달집 태우기, 달맞이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체력적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이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날리기는 걷거나 달리는 활동이 포함될 수 있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체력이 부족한 분들은 과도한 활동을 피하고 적당한 활동을 즐기세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본인의 체력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사점 가족 간의 소통 시간 갖기. 정월대보름은 단순히 음식을 준비하고 놀이를 즐기는 것만이 중요한 날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소통하며 시간을 보내는 날로 예를 들어 하나씩 소망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1년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가족끼리 서로 소망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 뜻깊고 따뜻한 정월대보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달맞이, 보름달 구경하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보름달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달맞이는 정월대보름의 중요한 전통 중 하나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때 소망을 담아 보름달을 바라보며 하늘의 기운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맞이하면서 소망을 기도하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때 가족들과 함께 소망을 담은 말을 나누거나 소원을 빌며 보름달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정월대보름은 단순히 전통을 즐기는 날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 자신에게 소망을 기원하며 나누는 의미 깊은 날입니다. 안전하고 즐겁게 평화롭게 보내면서 한 해의 시작을 맞이해보세요. 정월대보름은 그 자체로 아주 중요한 명절이자 다양한 전통과 문화를 나누는 기회입니다. 이 전통들을 통해 가족과 이웃과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월대보름을 보낼 때 몇 가지 추가적으로 기억해야 할 점들이 더 있습니다. 부럼 깨기와 부럼의 의미. 부럼 깨기는 정월대보름의 대표적인 전통 중 하나로 밤, 호두, 땅콩, 잣 등을 깨서 먹는 행사입니다. 이는 한 해 동안 건강하고 복이 많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럼을 깨는 것은 단순히 전통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애군을 막아주는 중요한 의식이기도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부럼을 깨며 그 의미를 설명해주고 가족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럼을 먹기 전에 잘 깨지지 않는 부럼을 선택하거나 깨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미리 부럼을 반쯤 깬 상태에서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부럼을 먹는 시간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하며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 속에서 기쁨과 웃음이 오가도록 해야 하겠죠. 전통놀이로 가족 간 화합 도모. 정월대보름은 전통놀이를 통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입니다. 정월대보름에는 윷놀이, 투, 줄다리기, 연날리기, 달집 태우기 같은 다양한 놀이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죠. 특히 윷놀이나 투어 같은 게임은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어 서로 협력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웃음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과도하게 경쟁하기보다는 게임의 재미와 함께 소통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월대보름의 음식을 준비하는 법. 정월대보름에는 오곡밥, 나물, 제사 음식을 포함한 다양한 음식이 준비됩니다.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정월대보름의 문화와 전통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음식을 준비할 때에는 건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 오곡밥은 건강을 기원하며 흑미, 백미, 팥, 조, 콩 등을 넣어 만든 밥으로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어 특히 중요합니다. 또한 나물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나물을 만들 때는 너무 기름지지 않도록 조리하는 것이 건강을 고려한 준비입니다. 다양한 약과나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활용하여 준비한다면 정월대보름을 보내는 동안 몸과 마음이 건강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음식 준비에 정성을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며 대화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함께 나누는 소원과 기도. 정월대보름은 새해의 첫 번째 보름날로 그동안 소망을 담은 기도와 행운을 기원하는 날입니다. 다 함께 모여서 새해에 이루고 싶은 목표와 소망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소원 하나하나를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응원해주는 시간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 시간을 활용하여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함께 기도하거나 소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감정적으로도 더욱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는 소원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 정월대보름은 전통을 지키는 의미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들과 따뜻한 시간을 나누는 특별한 날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전통 놀이를 즐기며 서로의 존재를 더욱 소중히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예전에는 거리에서 함께 모여서 놀이를 즐겼던 이 날을 이제는 가족의 단란한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현대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월대보름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팁을 마무리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정월대보름. 정월대보름은 가족만의 명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이날은 이웃과의 유대를 다지는 기회로도 적합합니다.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모여 달집 태우기, 연날리기 등을 하면서 마을 공동체 의식을 강화했죠. 이제는 좀 더 현대적인 방식으로 이웃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웃에게 간단한 정월대보름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집에서 준비한 오곡밥, 푸름, 나물 등을 나누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만약 가까운 이웃이 없다면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돕고 배려하는 마음은 정월대보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 것입니다. 자기만의 정월대보름 맞이하기. 정월대보름을 맞이하면서 꼭 가족만의 전통에만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취향에 맞춰 자기만의 정월대보름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자기만의 소원 리스트를 작성하거나 긍정적인 자기 확신을 위한 하루를 보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개인적인 의식을 만드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소망 나누기와 같이 디지털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인기인데요. SNS에 자신의 소망을 올리고 친구들과 함께 응원하는 방식도 유행입니다. 이런 방식은 나만의 방식으로 소망을 세울 수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새해의 기운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월대보름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가짐. 정월대보름은 새해의 시작을 완성하는 날입니다. 이 날을 맞아 새롭게 다짐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 목표를 정월대보름을 기점으로 재정리하며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명확히 합니다. 왜냐하면 정월대보름은 첫 보름달을 보는 날이기에 그 상징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새해 계획이 잘 흘러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너무 어려운 목표나 비현실적인 계획보다는 작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여 조금씩 성취해 나가도록 해보세요.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한 작은 운동 계획, 마음의 안정을 위한 명상 등 아주 작지만 중요한 실천을 다짐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정월대보름의 마무리 감사하는 마음. 정월대보름이 지나고 나면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며 다짐했던 목표들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점차 좋은 운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정말 심리적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정월대보름을 맞이하면서 가족과 함께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그동안 자신이 이룬 작은 성취들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감사의 에너지가 한 해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25점 정월대보름, 한 해의 첫 번째 보름달을 맞이하며 마지막으로 정월대보름은 한 해의 첫 번째 보름달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보름달을 바라보며 소원을 비는 전통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럼 보름달을 보면서 자신의 소망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정월대보름의 달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소망을 비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내면의 기도처럼 다가오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을 잊지 말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세요.